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규제 완화에 의지를 표명하면서 관련 법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자본금 확충 및 상품 다변화에 나서는 한편 제3의 인터넷은행 출범 가능성에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삼성그룹이 향후 3년간 총 180조 원의 신규 투자와 4만 명의 직접 채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단일 그룹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고용 계획으로 신규 투자액 가운데 약 72%에 해당하는 130조 원은 국내에 투입하여 약 70만 명에 달하는 고용 창출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2분기 영업이익이 38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습니다. 아시아나는 고유가 영향으로 유류비 지출 증가 등이 실적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며 하반기에는 항공업계 성수기를 비롯해 금호 아시아나그룹 사옥 매각 등으로 인한 추가 이익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장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의 키워드는 바로 단연 삼성이었습니다. 자, 앞서서 헤드라인 뉴스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그룹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관련 계열사들의 주가가 크게 움직인 상황입니다. 자, 삼성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신규 투자와 채용을 확대하기로 발표하고 향후 3년간 180조 원의 투자와 4만 명을 직접 채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자, 여기서 신산업이란 인공지능과 5G 통신 그리고 바이오와 전장 부품을 뜻하는 상황입니다. 자, 때문에 관련된 계열사들과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장 급등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그리고 삼성 SDS의 주가가 급등한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심심한 시장 안에서 삼성이 반짝 소식을 들려줬지만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요 정석투자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오늘장의 마무리와 그리고 내일장의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06% 상승한 2301.45에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11% 하락한 783.81에 장을 마감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 강보합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46,800원에 SK하이닉스는 1% 넘는 하락으로 8만 원대가 이탈이 되면서 79,800원에 오늘장 마감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합니다. 셀스리온 헬스케어도 강보합으로 상승하면서 91,300원에 CJ E&M 역시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23만 6,2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됩니다. 네, 오늘 정석투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장이고요. 오늘은 봉투선생 이강미 전문가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업종의 이해로 오늘 첫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종의 이해 시간을 통해서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업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봉투선생 이강미 전문가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도 네, 반갑고요. 자, 지난주에는 전기전자 업종이었는데 오늘 업종의 시간을 통해서는 어떤 업종 알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화학업종인데요. 지난주에 전기전자를 알아봤었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화학업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화학업종의 전반적인 또 흐름이나 어떤 그 특성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또 관련한 종목들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학업종에 대한 좀 특징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 일단 화학업종이 두 번째로 선정이 됐는데요. 전기전자, 화학 이렇게 순서대로 가고 있죠. 업종의 원래 순서는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업종들을 먼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왜냐하면은 코스피에는 전통적으로 4대 업종이 있습니다.
지수가 상승할 때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주도 업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인데요. 전기전자, 운송장비, 철강금속, 화학 이렇게 네 가지를 4대 업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이 지수가 상승할 때 한 개 내지는 4개 정도의 업종이 지수를 끌고 상승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중에 하나인 화학업종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철강금속과 함께 기초 소재산업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전반적인 그 산업, 우리가 뭐 어떤 제품을 만든다든지 제조업들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할 때 기초적인 재료가 되는 게 바로 화학과 철강금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그 화학업종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화학은 역시 기초 소재산업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화학업종이 단일 업종이지만은 업종 내에서 하는 사업들이 각기 다른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의 어떤 그 특성에 따라서 종목군의 움직임이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구분을 한다고 하면은 일반화학, 석유화학, 정유, 그리고 태양광, 그리고 화장품, 이 정도까지 분류를 하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 일반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게 역시 실적의 흐름과 연계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시황이죠. 지수와 동반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실적이나 지수의 흐름만 보면 무난한 상황이고요.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역시 유가의 흐름을 참고할 수밖에 없겠죠. 원재료가 되는 게 결국은 원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유에서 재료를 추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원유의 흐름이 중요하다. 그래서 원유가 유가가 하락했을 때 일반적으로 호재로 받아들이지만 2016년과 2017년에 우리가 경험을 했었죠. 유가가 하락했다가 서서히 반등하는 그런 흐름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역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왔던 건 원재료가 하락하는 상태에서 제품 가격들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왔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과 또 시장의 어떤 그런 환경 그리고 사실 뭐 제품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또 복합적인 요인이 결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요.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화학업종 내에서 제대로 된 정유주라고 하면 SOE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업종이가 많이 있죠. GS라든지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뭐 현대중공업지주 이런 쪽에 정유주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 화학업종에 있어야 할 종목들이 다른 쪽에 있다는 거죠. 기업을 분할하거나 했을 때는 결국은 화학업종으로 다시 모일 수가 있기 때문에 화학업종 내에서 정유주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정유주는 일반적으로 유가가 상승하는 것을 호재로 여깁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흐름을 보이지는 않는다. 최근 흐름이 그랬었죠. 6월에 유가가 갑자기 급등하면서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보였었는데요. 정유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정제마진입니다. 정제마진이 얼마나 좋아지느냐 그런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정제마진 역시 복합적인 요인이 결부된 겁니다. 결국은 뭐 유가가 상승하는 게 일반적으로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은 뭐 경쟁 업체들의 어떤 그 가동률이라든지 또 수요 이런 것들이 전부 합쳐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복합적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반적인 흐름 자체는 유가의 흐름과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정유주들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2014년에 저점을 기록하고 이후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었어요. 그런데 유가의 흐름을 보면 2016년에 저점을 기록했었죠. 그래서 일단 좀 선반영된 흐름, 그리고 주가라는 게 역시 그 어떤 그 선반영되거나 또 가격적인 면에서 너무 크게 다운됐을 때는 먼저 상승하는 그런 흐름도 있기 때문에 아주 복합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역시 유가의 흐름과 그리고 정제마진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양광 관련주들은 역시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태양광 제품들을 워낙 광임 생산하면서 시장에 굉장히 좀 충격을 줬었던 그런 흐름이 있었고요. 또 중국과 미국이 글로벌 태양광 그 업계 그 공급 그 수요처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 시장의 어떤 그런 흐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과 미국의 수요가 거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태양광 관련주들은 흐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상승 모멘텀은 좀 사라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모멘텀이 가격 메리트가 생겼을 때 그때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지금 현 정부 하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볼 수도 있는데요. 이슈가 나왔을 때 반등하는 정도 그 정도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중국과 연계돼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중국에서 뭐 폭발적인 실적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엄청난 주가의 상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중국 시장에서 매출의 폭발적인 그런 상승세는 어렵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사드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그런 압박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죠. 그리고 이제 성장성의 한계가 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을 때 상승하는 그 정도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사드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해소되는 그런 분위기가 생겼을 때 그런 쪽만 이용하시면 적당한 매매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업종지수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종목들이 쭉 나열돼 가지고 있습니다. HDC, 현대EP부터 쭉 종목들이 있는데요. 주요한 종목들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CC가 역시 가장 주요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LG생활건강, LG화학, OCI, 태양광 업계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그리고 S오일, 그리고 뭐 SKC나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우량한 그런 기업들인데 쭉 다른 종목들 더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남았을 때 이렇게 확실하게 종목들이 세세히 필요가 있겠지만은 지금은 일단 대표적인 종목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 석유화학 업체 대표적인 기업이죠.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역시 화장품주의 대표 종목인 아모레퍼시픽. 또 쭉 보시면은 코오롱인더라든지 이렇게 안정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많이 모여있는 게 화학업종이고요.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 되는 게 화학업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화, 그리고 역시 하나케미칼. 이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성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안정성이 뛰어난 그런 기업인데요. 최근에 기업들이 분할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효성은 지주사로서의 그런 흐름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효성 살펴보지 않도록 하겠고요. 이 기업들을 관심 종목에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을 계속 이렇게 업종을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관심 종목의 모든 업종을 한 곳에 모아놓고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떤 그 업종 내에서 움직이는, 업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흐름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쭉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종목 장에 넣어놓고 한 번씩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들의 어떤 흐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하나케미칼입니다.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화학업종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좋은 기업이죠. 사실 하나케미칼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사실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종합화학 기업인데 최근에는 태양광 관련주로 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관련 이슈가 부각되면서 그 태양광의 어떤 그런 흐름, 미국의 세이프가드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이나 또 미국의 어떤 그런 시장의 축소라든지 확대 이런 부분에서 움직이고 또 태양광 관련한 그런 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또 폴리실리콘 여기 폭락하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였었는데 어쨌든 태양광과 같이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한국화약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한국화약을 줄여서 하나라고 부르니까 결국은 하나를 이렇게 개명을 했는데요. 화약을 만들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그룹의 지주사로서의 역할이 더 커졌죠. 그래서 굉장히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성이 뛰어나고 좋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지수가 정말 크게 다운되거나 했을 때는 기억해 두셨다가 접근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아모레퍼시픽이죠.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기업의 대표적인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었죠. 과거에 실적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그렇게 성장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실적을 보면은 거의 이제는 한계에 온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크게 이렇게 확산하는 그런 흐름은 아니고 이제 정체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과거 같은 흐름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에 호남석유화학이었었는데요. 이 종목은 과거부터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기업으로 평가가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크게 향상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둘 그런 기업에 롯데그룹의 인수가 돼서 좋은 흐름을 보이는 그런 흐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SO일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의 아람코사가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죠. 뭐 정유주의 대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실적 이런 부분들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굉장히 좋은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화학종에 있는 종목들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OCI는 한때 주가에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던 그런 흐름인데요. 네, 1교시 업종의 이해 시간을 통해서 화학업종 함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쉽게도 좀 지금 음질 상황이 고르지 못한 점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음질이 좀 고르지 못해서 저희가 잠시 다시 한번 좀 기술적인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앞서서 지난주에는 전기전자 업종에 이어서 오늘은 화학업종 여러분들에게 1교시 업종 이해 시간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화학업종은 일반 화학과 석유화학, 정유, 화장품, 태양광 등 다양한 종목들로 좀 업종에 속해 있는 상황이고요. 방금 전에 저희가 좀 구체적인 말씀을 도와드렸는데 화학업종에 속해 있는 구체적인 저희가 또 종목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KCC와 LG화학 등 뭐 다양한 종목들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일반 화학과 그리고 화장품, 다양한 업종들, 다양한 종목들이 이 화학업종에 속해 있습니다. LG건강과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아모레G, 한국콜마, 코스맥스는 이 화장품 업종이 되겠죠. 자, 이렇게 뭐 다양한 좀 분야별로 화학 업종이 좀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봉투 선생님, 이강민 전문가님 좀 구체적인 종목들 좀 말씀을 해주고 계셨는데 계속해서 종목 설명 들어볼까요? 네, 대표적인 종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역시 대표적인 종목들을 쭉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매끄럽지 못했는데요. 예, OCI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태광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던 종목인데, 이제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나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나 또 이슈 이런 것들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롯데케미칼 굉장히 안정성이 뛰어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둘 만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화장품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 실생활에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죠. 뭐 치약이라든지 샴푸 이런 것들을 다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성이 뛰어나고 굉장히 안전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대표적인 종목이죠. LG화학. LG화학은 역시 뭐 말이 필요 없는 그런 기업이죠. 최근에는 2차전지 관련으로 그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역시 굉장히 안정성이 뛰어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KCC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CC 같은 경우에는 도료를 생산하는 뭐 그런 기업이고요. 과거에 또 금강과 고려화학이 합쳐져서 그렇게 만들어진 기업인데 도움현대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처가 워낙 확실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뛰어난 기업입니다. 업종은 화학이지만 하는 사업 자체는 건설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워낙 안정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정말 크게 이렇게 다운됐을 때는 주가의 흐름만 보고 접근해도 무난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학업종의 차트죠. 사실 화학업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지수가 갈 때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주도 업종으로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는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을 시작했을 때 주도 업종으로서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참고하신다면 무난할 것 같고요. 화학업종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읽을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역시 주도 업종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업종이다. 그리고 지수가 할 때 역시 주도 업종으로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을 참고하고 안정성이 뛰어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중장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대표적인 종목들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런 흐름이 힘들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KCC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수나 이런 흐름에도 연계가 되지만은 정말 가격적으로 크게 다운됐을 때는 이렇게 반드시 한 번 정도는 흐름이 나와주기 때문에 안정성이 뛰어난 기업으로 기억을 해 두셨다가 가격적인 면을 보고 접근하시면
무난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의 어떤 그런 흐름들을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LG와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그런 그 기업의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가 정말 크게 다운되거나 종목이 크게 다운됐을 때는 반드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들 외에도 앞에서 언급했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안정성이 뛰어난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적정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적정 주가를 보시더라도 화장품을 제외한 다른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저평가되었거나 기본적인 어느 정도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더 받는다면은 안정적인 매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화학업종은 역시 주도업종으로서 갈 수 있는 업종이다.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교시 업종의 이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업종은 바로 화학업종입니다. 유가에 대한 흐름 참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 내에서도 좀 비중이 꽤 차지하고 있는 화학업종인 만큼 관련된 종목들의 이해가 조금 더 잘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교시로 업종의 이해 화학업종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2교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2교시는요, 종목 현미경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도 또 복귀와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전달을 해드렸는데, 자, 실제 매매 복귀와 그리고 주목할 만한 종목을 또 만나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강민 전문가님, 오늘 종목 현미경 시간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도 두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드림시큐리티입니다. 드림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최근에 매매를 한 종목인데요. 7월 17일에 매수를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처음 계획은 손절 5%나 수익 15% 이 정도를 노려보자 그렇게 계획으로 추천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무난하게 실적 달성을 했습니다. 8월 1일에 10% 수익을 달성했는데요. 목표 수익이 15%였는데 10%에 매도를 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중간에 좀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좀 욕심을 부렸었는데요. 10% 이상 상승했을 때 플러스 10%나 플러스 3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자고 그랬다가 조금 중간에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10%에 결국 매도를 했는데요. 아쉬웠던 건 25% 이상 상승을 했었다가 다시 하락하면서 아쉬운 좀 흐름이 나왔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그런 종목인데요. 사실 이 종목을 추천했을 당시에는 암호화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했었고요. 당시의 흐름을 보면 역시 추천할 만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림시큐리티인데요. 이 종목을 추천했던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7월 17일이죠. 그래서 이날 접근을 했는데요. 당시 흐름을 보면은 이전에 고점을 기록하고 쭉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에서 어느 정도 횡보가 나왔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가격적으로 큰 부담이 없는 그런 상태가 나왔습니다.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 7월 17일의 상황이 중요한데요. 당시에 암호화폐 테마의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SCI 평가 정보를 보시면은 7월 17일이죠. 그래서 20% 넘는 상승세가 나왔었죠.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요. 비덴트. 네, 비덴트를 보시면은, 자, 7월 17일에 10% 넘게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네, 우리기술투자를 보면은 이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전부 7월 17일이에요. 그래서 암호화폐 테마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테마 중에 괜찮은 가격 메리트를 가진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을까 했는데 살펴보니까 역시 드림시큐리티가 굉장히 가격적으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 약간 가격이 높다고 하더라도 추가 매수하면 되니까 상관없겠다 생각을 해서 바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가 무렵 부근에 4,700원에 추천을 했고요. 하락하면은 추가할 때까지 했는데 그 이후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아쉬운 건 25%까지 상승이 나왔었다는 거죠. 그런데 욕심을 조금 부리다가 여기에서 10%에 정리를 했고요.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매도하고 더 아래로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하자 생각을 했는데 가격적으로는 아직 그런 흐름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세적으로 괜찮은 흐름에서 가격적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접근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했던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테크윙입니다.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죠. 테크윙은 이 종목은 최근에 매매한 게 아니고요. 오래된 종목입니다. 2014년 3월 25일에 추천을 했었던 종목인데요. 당시에 6,000원 그리고 5,400원 이렇게 분할 매수를 전략을 전달을 했고 중기 투자로 접근하자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충분히 접근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었죠. 당시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었는데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다지고 반등이 나온 이후에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접근할 만한 그런 가격대 구간에 왔었고요. 그리고 시장의 흐름 자체가 괜찮았습니다. 지수의 흐름이 괜찮았었고요. 그리고 업종이죠. 반도체 업종의 흐름이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안정적으로 접근을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크윙의 차트인데요. 2014년이죠. 2014년. 자, 당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이날이네요. 3월 25일. 그래서 여기서 추천을 했는데요. 추천 가격이 6,000원입니다. 6,000원이면은 가격이 아주 낮아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당시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종목은 반드시 매수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종목의 흐름을 보면은 이전에 길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저점에서 한번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저점을 기록한 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눌림목을 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 가능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종목 자체적으로 보면은 눌림목 구간에 왔었고요. 그리고 지수의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의 흐름을 보면은 자, 2014년이죠. 2014년 3월 25일입니다. 이때인데 보면은 코스닥 흐름 자체는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었죠. 그래서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요.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종목이 조금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수 흐름이 간다고 하면 종목이 충분히 상승 가능하겠다. 그리고 업종이 지수가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시장의 흐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반도체 업종의 흐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멀리 갔네요. 2014년 3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는데요. 반도체 업종의 흐름도 좋았었죠. 지수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의 흐름이나 지수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접근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종목 자체적으로도 눌림목 구간을 준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충분히 접근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종목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종목이 눌림목에 확실하게 왔다 그랬을 때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다면은 종목에 대한 접근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당시에 중요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도체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 그런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우러졌다는 거죠.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반도체 공정 관련한 그런 종목들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의 환경이 조성됐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관심을 많이 받던 그런 시절입니다. 물론 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좀 그 수익을 덜 낸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은 매수 이후에 충분히 30% 수익을 달성을 했었고요. 향후에 다시 접근을 하려고 하다가 약간 놓쳤던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종목도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큰 수익 달성할 기회를 놓치긴 했지만은 당기에 짧은 기간에 30% 수익을 달성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적인 매매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업종의 흐름 그리고 지수의 흐름 그리고 종목의 흐름이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졌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매를 하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종목 현미경 시간을 통해서는 드림 시큐리티와 그리고 테크윙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각각 좀 테마가 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드림 시큐리티에 대해서는 일단 암호화폐 테마주 좀 관련된 종목이고, 테크윙에 대해서는 반도체 관련주로 또 구체적인 설명 함께 도와드렸으니까요. 앞으로 종목 현미경 시간 통해서 전달드린 종목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33분이 지나가면서 오늘 수요일장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전일장에 대해서는 일단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현재 부근에서는 일단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하면서 좀 혼조세로 장 출발을 했다라는 속보까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질문 함께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접수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자리 3035님의 질문 먼저 확인할게요. 자, 롯데정보통신의 매수가 29,500원에 비중 10% 질문 주신 상황입니다. 자, 전문가님 첫 번째 질문은요. 롯데정보통신 올라왔는데 상장한 지 별로 되지 않은 종목인가 봐요. 네, 신규주입니다. 이 종목은 매수를 일단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B학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를 일단 잘하셨고요. 수익은 15%를 노려보시거나 아니면 하락했을 때 28,000원에 다시 10%를 추가하십시오. 그래서 추가되면은 손절 5%, 수익 15% 이 정도만 짧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손절을 짧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익은 15% 정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9,500원이죠. 그래서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약간 따라잡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저점에서 5%도 반등하지 않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분봉을 보면은 약간 따라잡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일봉상으로는 가격적으로 충분히 매수할 만한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규주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단기 흐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결과적으로도 조금 반등이 나오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그 패턴이나 흐름이 정착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흐름이 나오고 나서 나중에 접근을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롯데그룹주들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강하게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규주는 상장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지수 흐름이 약간 불안하기 때문에 강한 흐름을 기대하고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짧은 수익을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승했을 때는 15% 수익을 노려보시고요. 하락했을 때는 28,000원에 추가를 하셔가지고 손절 5%, 수익 15%이 정도만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롯데정보통신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일단 학점이 B학점이 부여가 됐습니다. 일단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수익 15% 또는 28,000원대 추가 매수 후에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만나볼까요? 자, 다음 질문은요. 끝자리 3353님의 질문입니다. 서린바이오를 평단가 12,500원에 비중 50%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서린바이오 학점 어떻게 보여될까요? 네, 이분에게는 B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반등이 나오면은 본전 매도 하시고요. 손절 20%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흐름은 괜찮은데요. 그리고 매수도 사실 뭐 그렇게 나쁘게 하지는 않으셨는데 기준 없이 대응하셨어요. 그리고 비중이 50%지 않습니까? 한 종목에 50%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기준 없이 대응했다. 상당히 잘못된 거죠.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2,500원이죠. 여기서 매수를 하셨어요. 매수 당시를 보면은 상승 추세에 있죠. 지금 61선이 120선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20선 이하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는 충분히 하실 수 있었는데요. 이 저점을 이탈하는 이 흐름이 나왔을 때는 여기에서는 짧게 손절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비중을 50%씩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하락했을 때는 손절을 짧게 해주시고 더 아래에서 매수를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못 하셨어요. 결국은 20%까지 하락했었습니다. 마이너스 20%까지 하락했었기 때문에 기준 없이 대응한 게 굉장히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딜을 드린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단기는 저점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을 보면 본전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마이너스 20%까지 하락했었던 종목이 본전이 왔을 때는 본전 근처에서 적당히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전 근처에서 적당히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다시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20%가 되면 저점을 이탈
이탈하는 흐름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저점이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손절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서린바이오입니다. 조금은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학점은 D학점이 부여가 됐습니다.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20% 이후에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질문도 만나볼게요. 끝자리 2021님의 질문입니다. 애니제넬 매수가 3만 원의 비중 70% 질문 주셨는데 지금 손실 폭이 꽤 되시는 것 같고 비중도 70%인데요. 전문가님 학점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네, 이번은 F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전략은 반등이 나오면 최대한 고점 매도를 하십시오. 굳이 본전까지 고집을 하지 마시고요. 적당히 마이너스 20%, 30%라도 반등이 나오는 한계 같다 싶으면은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저점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저점을 이탈했을 때는 매도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중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기준을 정해서 여기에서 손절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손절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다만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역시 추세적으로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시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안 좋은 그런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이오가 안 좋은 그런 흐름을 따라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추세적으로 길게 가지고 갔을 때는 결국은 현재 저점을 다시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등할 만한 뭔가 상당한 기대를 갖기에는 어려운 흐름이고요. 좋지 않은 매매를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3만 원인데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추격 매수를 일단 하셨고요. 비중이 70%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흐름이죠. 그리고 하락했다가 본전 근처에 왔을 때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못하셨습니다. 결국은 지금 50%가 넘는 하락을 지금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등이 강하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업종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흐름도 있고요. 업종보다 훨씬 약합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약하기 때문에 크게 반등이 나오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대한 반등이 나왔을 때 고점에서 매도를 하십시오. 다시 꺾일 것 같으면 정리하고 다시 접근을 하시거나 다른 종목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큰 미련 갖지 마시고요. 최대한 고점 매도하시거나 저점 이탈했을 시에는 손절을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쉽게도 애니제는 일단 고점에 매수하신 부분도 좀 아쉬운 상황이어서 F학점을 드렸는데 말씀해주신 그 조언들을 잘 참고를 하신다면은 다음 매매에 있어서는 좋은 학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등 시 최대한 고점 매도나 저점 이탈 시 매도 고민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질문도 만나볼까요? 다음 질문은 끝자리 6840님의 질문입니다. 자, 오늘 좀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기도 해요. 스튜디오 드래곤의 매수가 106,697원에 비중은 9.4%라고 하셨는데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 좀 변동성이 있었어요. 전문가님, 스튜디오 드래곤 학점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은 C를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매수가가 그렇게 나쁘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요. 기준 없이 대응을 했던 게 잘못됐었고요. 그리고 사실 가격 메리트가 별로 없는 데서 매수를 하셨어요.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0만 약 7천원 가까이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기술적으로는 21선 이하니까 매수를 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가격 메리트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오히려 120선 이하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좀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15% 마이너스 15%까지 하락했었는데 계속 홀딩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준 없이 대응을 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 메리트 없는 부분에서 매수를 한 점, 그리고 기준 없이 대응한 점,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흐름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등하면은 본전에 일단 정리를 해주십시오. 마이너스 15%까지 하락했었기 때문에 본전 대응이 맞고요. 여기에서 또 하락한다면은 마이너스 15% 손절을 일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서 추가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격 메리트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는 조금 어려운 상태고요. 시장의 흐름이 좋다고 하면은 추가를 해서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흐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이 갑자기 다운되거나 했을 때는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15% 이 정도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데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5%입니다. 상승 시에 본전에서 일단 교체하시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빠르게 마지막 질문 만나보실까요? 끝자리 5333님의 질문입니다. HB 테크놀로지를 2,710원에 비중 10%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이기도 한데요. 자, 일단 손실을 보고 계신데, 자, 이 종목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요? 네, 이분께는 C를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를 질문하셨는데요. 반등이 나오면 일단 본전 매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락했을 때는 2,430원 정도에 추가를 하셔가지고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10% 이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2,710원인데요.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반등이 얼마 안 나온 것 같은데 저점에서 50% 이상 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가격 메리트가 없는 부분에서 추가를 하셨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이 흐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추가해서 대응을 해봐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추가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춘 다음에 손절 10%, 수익 10% 이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상승하면 본전 매도 하시고요. 하락했을 때는 2,430원에 추가를 하셔서 손절 10%, 수익 10% 이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요. HB 테크놀로지였습니다. 학점은 C학점이고요. 본전 매도 후 재매수 또는 2,430원의 추가 의견도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시황센터의 박나경입니다. 네, 오늘도 뉴욕 증시 개장 소식부터 먼저 전달드릴 텐데요. 네, 외신에 항상 주목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지금 방송 전에 나왔던 상보를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이 이제 미국 제품에 대한 160억 달러 상당의 이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어제자로 발표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한 상보가 나왔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들 잠시 후에 전달드리고요. 먼저 개장 소식부터 전달 도와드리겠습니다. The stock slip as China announced new tariff for U.S. goods. Disney shares fall 라고 제목에서 보실 수 있으신데요. 네, 지금 미국 증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의 이런 관세 위협으로 인해서 지금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디즈니주가 조금 하락했다는 소식까지도 덧붙여져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다우존스는 12%포인트 하락을 했고, 지금 말씀드린 이제 디즈니사가 좀 하락 견인했다는 소식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S&P도 0.1% 하락을 했고요. 또 유틸리티주가 조금 이제 안 좋은 성적을 보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 소식에 또 여러분들 오늘 좀 시끄러웠죠. 네, 테슬라가 이제 비상장을 하겠다라는 이 CEO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금 이런 발언을 했는지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공매도 세력의 공격과 또 분기별로 이렇게 상장사인 만큼 단기 실적을 좀 발표해야 되는 것들이 좀 압박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공식적으로는 발표를 했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론 이제 확정된 바는 아니고요. 또 공매도 잔고가 지금 많은 회사로 지금 유명합니다. 하지만요, 이 비상장이 되면 또 기밀 유지에는 좀 좋을 것이고, 이렇게 거대 계획을 갖고 있는 테슬라 같은 회사로서는 이 단기 실적에 대한 압박에서 조금 벗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투명한 이 자금 확보 때문에 주가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받고 있기 때문에 당국의 조사 가능성도 지금 배제되지 못하고 있고요. 한편 이제 공매도
그럼에도 투자자들은요, 이 발표로 인해서 15억 달러, 즉 1조 7천억 정도의 지금 손실을 봤다는 소식까지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좀 주목할 만한 소식을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요, 중국에도 많은 관심 갖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 증시에 대한 좀 브리핑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가 8일 미국이 이 지적 재산권의 침해를 이유로 160억 달러 규모의 대중 추가 관세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렇게 통상 마찰 격화로 이제 매도가 확산되고 또 대폭 반락한 마감 모습을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이날 전일 대비 35.31포인트, 1.27% 밀린 2744.07로 거래를 끝냈고, 선전 성분지수도 전일보다 174.81포인트, 2.02% 내린 8499.22로 장을 닫았습니다. 네, 기술주 중심의 창업한 지수도 전일에 비해서 31.68포인트, 즉 2.14% 떨어진 1347.76으로 폐장을 했는데요. 이 반도체주, 전자부품, 그리고 기술주가 동반 하락을 했고, 또 금융주, 부동산주, 항공 운송주도 좀 약세를 면치 못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난 6월 상장한 홍하이 정밀의 중국 자회사 FII가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소식 함께 들어와 있고요. 다만 이날 나온 7월 중국 무역 통계에서 이 수출입 모두가 증가한 것이 그나마 좀 장을 떠받치는 요인이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자원주와 소재주는 좀 올랐고요. 인프라주도 견조한 모습을 나타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이와 관련돼서요. 지금 말씀드린 이제 중국 증시 이야기였고요. 또 아시아 증시 지금 전반적으로 중국 증시 이야기까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아시아 주요 증시는요, 대체로 좀 하락을 했다는 모습입니다. 일본은요, 지금 니케이와 토픽스 모두 좀 하락 마감했다는 소식인데요. 지금 일본 니케이 225 평균 주가 지수가 전날 종가보다 0.08% 하락한 22,644.31엔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토픽스도 역시나 0.08% 내린 1,744.71엔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네, 지금 이제 내일입니다. 9일 열리는 미일 무역회담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다이와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과 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벌이고 있는 무역 전쟁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좀 이제 투자자들이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본 경제재생 담당상은요, 지금 로버트 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서 무역 협상을 벌입니다. 일본이 지금 미국과의 나프타에서 이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처하고 또 수출 자동차 관세 인상을 막는 이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홍콩 증시도 역시나 상승세를 좀 반면에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 4시 48분 기준 항생지수가 0.41% 상승한 28,365.13포인트를 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지금 아시아 증시, 특히 중국 증시 요즘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브리핑 소식도 함께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일단 글로벌 시황센터 통해서 현재 구간 그리고 오늘 중국 증시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드렸는데 가장 좀 탑 이슈는 미국과 중국의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관세 부과에 대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 쪽에서 위안화 쪽으로 조금 조정을 보이면서 그나마 낙폭이 크게 확대가 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자, 지금 시황도 들어봤고요. 이광미 전문가님, 일단 뉴욕 증시와 그리고 중국 증시가 참 중요해 보이는데 내일장 우리 시장은 어떤 전망을 보시나요? 네, 현재 한국 시장은 여전히 약세장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시장의 흐름이 참 묘하죠. 시장이 상승할 때는 굉장히 힘겹게 상승하고요. 하락할 때는 갑자기 무너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현재 한국 시장의 어떤 그 에너지가 지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승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인데요. 전형적인 약세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의 흐름도 사실 지수가 상승을 시작할 때는 큰 흐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조금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와야 조금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요. 전반적인 종목의 흐름들이 좋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또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내일장을 꼭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반등이 나올 만큼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대비하시고요. 무리한 매매는 자제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무리한 매매를 좀 지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거의 혼조세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시장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추세 하락에 있어서는 항상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수요일자 이강민 전문가님과 함께 1시간 동안 했는데 함께 해주신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이죠. 봉투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윤학 연구원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